네, 오늘 3부는 예고해드린 대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셨습니까? 어이구, 너무너무 많이 왔고 길도 많이 미끄럽고 아침에 출근길 정말 조심하셔야겠더라고요. 예. 걸어가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겠어요. 예, 말 그대로 조심조심 거려죠. 큰일 나죠. 네. 예, 가실 때 좀 조심하시고요. 네. 그 현재 지금 탄핵 심판 어떻게 좀 잘 지켜보고 계십니까? 실시간으로 볼 정도의 제 인내심과 막 이런 게 견뎌지질 않아서 실시간으로는 못 보고 있고 뉴스를 통해서 보는데요. 이게 그 윤석열의 발언들을 보면은 좀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자기 확신이 계속 회로가 돌아가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너무 많은 말들이 쏟아져서 여기서 닭을 복귀할 수는 없고 딱 하나만 어제 탄핵 공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홍장원, 곽종근으로부터 이제 탄핵 공작이 시작이 됐다 이런 요제 그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글쎄요. 저는 이제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무겁게 평가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상의 범주를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의 범주가 넘어선 사람들의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뭐 이렇게 하곤 하잖아요. 네. 저는 오히려 걱정되는 것이 국민들에게 이런 페이크 뉴스 그리고 서로 증오를 하게끔 만드는 이것을 그대로 생중계하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왜 그런 이상한 컨텐츠들은 방송도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정도의 수준에 온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그러면 유해 컨텐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래요? 오히려 방심이 뭐 합니까? 이런 거 심의 안 하시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 질문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저스러운데 당 인권위원장이시잖아요. 네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현 상임위원 너무 유명한 분이시라.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대국민 사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말을 얻는 것 자체가 참 가치가 없는 일인데요. 오늘 제가 뭔가 질문을 잘못 드리고 있다는 자괴감이 자꾸 예. 빠지네. 예. 왜냐하면 말할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해야 이게 토론이 가능한데 예. 저는 이제 그분을 운영위에서 매일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야. 그리고 인권위에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예. 그분이야말로 정상 범주를 너무 벗어나 있고 헌법재판소를 부정하는 그런 발언들을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숴버려야 된다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형법 90조 91조에 해당되는 내란 선전 선동죄에 해당이 되죠. 왜냐하면 국가기관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이니까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이 인권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가 허용된다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가 정상 범주를 넘어서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법이 있고 뭐 명예훼손죄로 고발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수사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들을 보면 이거는 가짜 뉴스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내란을 선전하는 행위들까지도 그냥 버젓이 심지어는 세금을 받는 공직자들의 입에서 지금 줄줄줄줄 흘러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법부라는 게 존재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헌재가 물론 윤석열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고는 있지만 이런 내란 선전 선동을 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엄벌에 처해야 되고 단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란 종식은 윤석열에 대한 그 심판으로 시작을 열지만 마무리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들더라도 마무리는 끝까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번에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네. 지금 부정선거 논란에서 특별법을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지금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데요? 저희 이제 총선의 투표 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저는 그냥 한번 다시 개표해봤으면 좋겠어요. 개표해서 다만 그렇게 되면 수많은
그 세금들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만약에 부정선거가 아님이 하나라도 증명이 되면 그 비용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3배든 10배든 그 배상을 국민의힘 측에서 해야 한다 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하셨으면 좋겠고 예. 거기에다가 플러스 부정선거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그 시스템을 다 그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죄가 무지척 무겁기 때문에 국민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으시면 저 투표함을 다시 열어서 재개표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재개표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수용을 할까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사람들이? 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아무리 눈으로 확인해줘도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을 내놓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당으로 가겠습니다. 2주 전에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네. 우원식, 김경수 등 여러 주자가 보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김동연 경기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뭐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엊그저께 저희하고 인터뷰도 했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김부겸 전 총리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특히나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 대한 수많은 비판들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풍자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명예훼손을 말하지 않죠. 그거는 상식입니다. 그것처럼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무슨 개인적 악감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국회 안에서 거대 야당을 우리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 되시는 분이 이재명 대표님이시고 그리고 지난 몇 년 시간 동안 국회에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이재명 대표님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해서 때로는 풍자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비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에 대한 비판의 말을 하기만 하면 수박이라는 멸시와 조롱을 하는 그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벌어졌습니다. 그때 유시민 작가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묻고 싶고요. 최고의 권력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그의 옆에 있는 사람들 또 국민의힘의 모습 즉 윤비어 청가를 부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려를 표명을 했죠. 예. 결국은 이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당으로 이 도입을 해본다면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만큼 이재명 대표가 막 폭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그 현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려는 노력들도 하고 뭐 그런 발언들이나 뭐 페이스북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명기어 청가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님이 가장 큰 힘을 갖고 계시니 국회의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십사라는 의견을 내면 예.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을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 입틀막의 현상이 우리 당 안에서도 벌어지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시민 작가 이런 평가도 일종의 입틀막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뭐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저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페이스북에 나오는 댓글들은 이미 제가 보기가 너무 어려운 지경이 된 거는 오래됐고요. 지금 현재 뭐 김경수 지사라든지 임종석 실장의 그 페이스북 댓글을 저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예. 초등학생 아이가 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왜 우리 민주당이 이겨내야 되고 그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몇 년 동안 꾸준히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만의 일이 아니고 나라 전체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 보고한 보고 자료를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92.3%가 진보 보수의 정치적 갈등을 꼽았습니다. 그 얘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권의 그 갈등들을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 말은 정치인들의 몇몇 사람들의 그런 말들이 아니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까요? 선생님이 교과서로 가르쳐 준 대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 교육을 받고 지나가는 어른들의 말을 보면서도 교육을 받고 SNS에 넘쳐나는 댓글들을 보면서도 교육을 받는 게 학생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학교 안에서 학교폭력, 언어폭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하지만 지금의 정치권의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앞으로 자신의 의견을 숨기고 대세는 거스르지 말고 폭력엔 눈 감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손가락질 하는 쪽에 서라라고 저는 아이들이 학습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조사 결과를 잠깐 인용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 제작진이 또 재빠르게 어떤 조사였는지 찾아서 지금 올려줬는데요. 이거 밝혀야 됩니다. 방송에서. 아, 네네. 네. 이게 이제 그 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 사회통합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그 조사가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19살부터 75살까지의 남녀 3,950명을 상대로 한 면접 조사였다라는 거. 이거 이 조사 개요를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을 종식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병행해야 할 것은 이런 증오와 혐오의 사회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가. 그거는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정치 선후배 모두 다가 머리를 싸매고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면에 있어서 유시민 작가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자유롭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대한민국이 증오와 혐오의 사회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걸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서 유시민 작가가 이제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몇 사람에 대한 개인적 평도 했어요. 네. 예를 들어서 김경수 전 지사를 상대로는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임종석 전 실장을 상대로는 다른 직업을 좀 알아봐라. 이런 말을 했고 김부겸 전 총리를 상대로는 책만 읽으시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평을 했는데 이런 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모든 정치를 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실에 잘 대입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초등학생 엄마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그 안에서 한 반장 아이가 그렇지 않은 공부를 뭐 잘 못하는 아이거나 뭐 이런 친구한테 너는 책 공부나 더 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님의 반응이 어때야 할까를 생각하면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부겸 총리님 같은 경우는 유시민 작가님하고 비슷한 연배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김부겸 총리님 정도는 뭐 알아서 대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임종석, 김경수 이런 분들은 후배 세대에 해당이 되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도자 행세하지 말아라. 그 다른 직업을 모색해라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증오의 정치 시대를 종식하기 위해서 너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바쳐라 하고 오히려 강하게 질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의 증오를 어떻게 종식시킬 것인지 당신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으라고 김경수, 임종석 두 사람에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활동을 더 하라라고 오히려 촉구하고 고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21대 국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게 86그룹들은 물러나라. 그래야 뒷세대들이 가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요. 그걸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다음 세대들이 등장할 수 있게끔 앞에 세대들이 오히려 물러나서 주기도 하고 좌충우돌하는 후배 세대들의 모습들을 오히려 독려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뒷세대가 앞세대를 밀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준석 의원 관련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지금 그 동덕여대 시위를 두고 SNS에서 좀 설전을 벌이셨죠.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 폭동 아니면 토론하자면서 동덕여대 재학생들에게 토론하면서 우리 그 고민정 의원님도 같이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혹시 가서 토론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딱 끊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수법이 너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장현 때도 그랬습니다. 나와 봐라. 나랑 토론하자. 그래서 전장현 대표가 토론에 나섰고 방송에서는 그것을 중계를 했었습니다. 아, 예, 했었.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그것이 중재되고 어떤 그 서로 화해하는 모드로 갔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예. 저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그 의원에 대해서 더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젊은 사람이라면 기득권 혹은 기성세대들하고 달라야 하는데 그러려면 정치는 결국 싸움의 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그 충돌 속에서 공통점을 찾아낼 것인지를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정치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동덕여대 사태를 두고 학생들과 학교 측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은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중재할 것인가. 그것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죠. 네. 그렇게 싸움만 할 거면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그 전처럼 방송에 나와서 정치 평론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인이라면 그 사람들의 저간의 사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있어 저도 이제 동덕여대 사태를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고 판단이 들었고 이미 제가 교육위원이기 때문에 교육부 측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게 왜 이런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인지를 보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준석 대표에게 비판의 말을 하면서 어찌 보면 동덕여대를 좀 두둔하는 듯한 그 포지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그렇게 됐죠. 그러나 저한테도 수많은 문자들이 똑같은 복사하기의 문자가 옵니다. 제대로 해라. 민주당 고민정 너 뭐하냐. 막 이런 문자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실제로 동덕여대 학생들 당사자들의 문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순수하게 볼 일만은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의원이 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법부를 전복시키려는 이 폭동 사태와 사회적 그 시위 혹은 뭐 이런 그 사건들을 동일선상에서 놓는 것은 본질을 흐리려는 아주 알겠습니다. 잘못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혐오 정치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